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문명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튼튼할까요? 뭐 대부분은 꽤 견고하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문명과 야만 사이의 거리는 굶주린 새끼의 식사에 불과하다. 좀 섬뜩하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거, 이 모든 질서, 그게 사실은 내일 먹을 건 있겠지 하는 아주 단순한 믿음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도덕성, 여러분의 인간성은 과연 얼마나 견고할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딱 품고 저랑 같이 7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1315년 바로 그의 봄이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그 봄이 말이죠. 그 끔찍한 절망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도 뭐 여느 해랑 똑같은 봄이었어요. 농부들은 올해 농사도 잘 되겠지 하면서 희망을 가득 품고 밭에 씨앗을 뿌렸죠. 모두가 따스한 햇살 아래 풍요로운 가을을 꿈꿨습니다. 근데 하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비가 멈추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계속 내렸어요. 여기 이 그래프 좀 보세요. 평년이랑 비교해서 강수량이 무려 200에서 300%가 늘어났어요. 이게 말이 되는 수치인가요? 여름 내내 가을까지 그냥 주구장창 비만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애써 심어놓은 곡식들은 걷어보기도 전에 밭에서 그대로 썩어 문드러져 버렸습니다. 농부들은 그냥 빗물에 잠겨서 썩어가는 자신들의 희망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이건 그냥 한 해의 농사를 망친 수준이 아니었어요. 마을 전체, 사회 전체의 생존이 위협받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먹을 게 없어지니까 사람들은 정말 끔찍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바로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내일을 통째로 포기해야 하는 선택이었어요. 이걸 경제학 같은 데서는 좀 어렵게 미래가치 실현의 실패라고 부르더라고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내일의 생존 가능성을 팔아서 오늘의 배고픔을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경제학 이론이었겠어요. 그냥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죠. 이 과정이 진짜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아요. 보세요. 첫 번째 단계, 내년 봄에 밭에 뿌려야 할 씨앗, 그 종자를 그냥 먹어버린 겁니다. 당장의 굶주림 때문에 내년의 희망 자체를 솥에 넣고 삶아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밭을 갈고 일을 도와주던 소나 말 같은 가축들까지 전부 잡아먹었어요. 생산수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요즘 회사로 치면 딱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의 제일 중요한 핵심 기술 특허랑 공장 기계들을 다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직원들 간식 사주는 거랑 똑같은 짓입니다.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 그 모든 걸 그냥 스스로 파괴해버린 거죠. 단지 오늘 하루 버티려고요. 결과요? 끔찍했죠. 이 숫자 좀 보세요. 320%. 당시 영국에서 밀 가격이 평소보다 320%, 그러니까 3배 이상 폭등한 겁니다. 이건 거의 현대사회의 초인플레이션 같은 거예요.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냥 마비되기 시작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였죠. 자, 이렇게 경제가 무너지니까 곧바로 인간성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참담한 내용입니다. 사회를 유지하던 모든 약속, 모든 규칙들이 그냥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갔어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요. 심지어는 사람을 먹었다는 기록까지 나옵니다. 믿을 수 없죠. 사회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교회나 성주들마저 자기들 살겠다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굶주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렸습니다. 모든 신뢰가 무너진 거죠. 결국 우리는 여기서 아주 차가운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극한의 굶주림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도덕, 윤리, 서로 돕는 마음 같은 것들은 제일 먼저 버려지는 사치품에 불과했다는 것. 시간이 흘러서 지긋지긋한 비도 결국 멈췄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이 대기근은 사실 더 끔찍하고 거대한 재앙을 위한 무대를 착착 깔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 순서를 한번 보세요.
1315년에 대기근이 시작됐죠. 그리고 거의 7년 동안 사람들이 제대로 먹질 못하니까 유럽 대륙 전체의 면역 체계가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세대쯤 지난 1347년 모든 준비가 끝난 무대 위로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 바로 그 흑사병이 등장하게 됩니다. 흑사병이 오기도 전에 이 대기근만으로도 유럽 인구의 무려 10에서 25%가 목숨을 잃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인류 최악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제1차 세계대전 때의 인구 대비 사망률보다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이미 거의 그로기 상태였던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화면이 모든 걸 설명해줘요. 왼쪽이 기근 이전에 건강했던 인류, 오른쪽이 기근 이후에 쇠약해진 인류. 대기근은 유럽 대륙 전체를 영양실조의 면역력이 바닥난 상태로 만들어버렸어요. 흑사병이라는 거대한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땔감은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대기근은 사람을 죽이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대륙 전체를 그 뒤에 올 훨씬 더 끔찍한 역병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시킨 셈입니다. 마치 흑사병을 위해 레드카펫을 쫙 깔아준 거죠. 역사는 항상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재앙은 절대 혼자 오지 않는다는 걸요. 늘 더 큰 재앙의 길을 터놓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700년 전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먼 옛날 이야기를 다시 지금, 여기, 우리 앞으로 가져와 보죠. 이 이야기는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이 참 와닿는 것 같아요. 풍요 속의 안락함은 우리를 눈멀게 하지만 결핍은 우리의 본성을 드러낸다. 우리가 뭐든 풍족할 때는 모든 게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걸 못 보고 지나치기 쉽죠. 하지만 모든 게 사라져버린 결핍의 순간이 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진짜 민낯, 본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또다시 문명이라는 얇은 얼음이 깨지는 순간이 온다면 우릴 구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자료들은 딱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공동체에 대한 신뢰, 그리고 둘째, 준비된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란 건 위기가 와도 다시 톡톡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미리 시스템을 갖춰놓는 능력을 말해요.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건 뭐 엄청난 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그리고 철저한 대비,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지금 여러분을 지탱하는 이 모든 시스템이 바로 내일 멈춰버린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인간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700년 전에 이 뼈아픈 경고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내일을 조금이라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